하늘과 가장 가까운 땅. 역경을 넘어 끝내 희망을 만나는 곳, 히말라야. 울림 원정대라는 이름으로 이곳을 찾은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가슴속에 꿈을 안고 길을 나선 멘토와 멘티인데요. 교사를 꿈꾸는 효민이와 30년 넘는 세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귀숙 선생님. 약을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 그래서 설명해 줄 때 제일 중요한 건 부작용이 많은 약은 따로 더 설명을 해줘야 돼.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수민이와 의사의 길을 걷고 있는 한정호 교수. 남다른 인연의 멘토와 멘티도 함께 하는데요. 반도체 분야에 취직하고 싶다는 18살 은상이와 반도체 기업을 이끄는 이상배 대표가 나란히 꿈을 향해 걷습니다. 코딩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도연이는 김동현 대표를 만나 가슴 뛰는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모두들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세계의 지붕에서 맞이한 아침. 울림 원정대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배낭의 무게를 어깨가 짊어지는 게 아니라 이 허리 이걸 꼭 조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꼭 조여줘서 딱 당기고 이게 약간 헐렁헐렁해. 너무 헐렁하긴 안 해도 당겨줄 거예요. 다시 대신 무게는 허리가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 당겨 이렇게. 그렇지. 여기 얘를 당기면 돼요. 얘를. 저마다의 노하우를 알려주는데요. 오르막이라 길면 불편할 것 같아서 이제 다음부터는 혼자 할 수 있겠지? 이 글씨들이 있으니까 이거 보고 맞추면 오케이. 사고 안 나게 발목, 무릎 다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나면 출발 준비는 끝. 올라가는 길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만 다녀옵시다. 울림원정대 화이팅! 화이팅! 힘찬 파이팅과 함께 트레킹이 시작됩니다. 울림 원정대 대원들은 해발 2470m 쿠툼상에서 출발해 해발 3000m 중반까지 오직 2발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현지 주민들에겐 익숙한 길이지만 초행길인 대원들에겐 쉽지 않은 길. 돌계단이 이어지자 발걸음은 점점 느려집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학생들이 하나 둘 멈추어 서기 시작합니다. 기대기만 해도 홀려. 앉거나 이러면 편하다. 이렇게. 근데 난 등산할 때 안 앉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편하네. 앉는 걸 추천하지 않아. 네, 저도 그러면 그냥 기대가 말씀하신 게 것처럼 좋을 것 이렇게 해서 같아요. 그냥 기대해야 돼. 하면서 이거를 아이고 네 이거 이렇게 빼 이렇게. 그래서 먼저 땀을 배출시키는 거야. 아 덥다. 못 잤어. 자, 마셔. 감사합니다. 안 먹고 싶어도 계속 수분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야. 확실히 이렇게 조금만 있었는데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치.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서 있는 게 좋아. 가는 방향이 아니라.
웃겨? 아니요. 재밌어? 네. 올라간 거는. 짧은데 잠깐 쉬어도 좋으니까 금방 숨 쉴 것 같지? 네. 지금 또 괜찮았어요. 그렇지. 나도 금방 좋아졌네, 수민이 덕분에. 아니요. 네가 쉬면 나도 쉬는 거야. 고마운 일이지. 선생님의 응원에 효민이는 다시 힘을 냅니다. 살가게 달리죠. 그런데 이 소리는 무슨 소리죠? 한종호 교수가 휘파람으로 분위기를 바꿔봅니다. 짠. 본인가 놀아보니 도시 휘파람만 잘 부는 게 아니었네요. 짠. 보내기 보이면 네가 뭐라나 희망 동행 희망 오케이 먼저 가. 예, 알겠습니다. 오르막이라 힘들지. 산을 오르다 보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더 많이 찾아오죠. 가쁜 숨을 몰아쉬던 도연이는 잠시 쉬어가기로 했는데요. 다리 쫙 펼쳐.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수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꺼내죠? 머리는 안 아파? 머리요? 모르겠어요. 이게 머리가 아픈 건 아닌 것 같은데. 물 먹는 하마가 된 것 같아. 대표님은 힘 안 드세요? 도연이 신경 쓰느라고 힘든 줄 잘 모르겠어요. 야, 이게 정신을 딴 데 집중하니까 힘들지가 않아. 갑시다 이제. 알겠습니다. 자, 반걸음씩.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꿈은 어느덧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은 효민이와 멘토 김기숙 선생님은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Light is perfect now, but I can feel it changing. 교사가 되고 싶은 꿈이 막연히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 처음에는 그림을 좋아했었어. 그래서 미술대회 상도 받고 나는 화가가 되어야겠다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 선생님이 돼서 화가가 되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 내면에는 아이들을 좋아하고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내 자신을 발견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 근데 효민이는 왜 교사가 되고 싶어? 제가 좋은 선생님들을 너무 많이 만났었어서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선생님을 계속 꿈꾸고 있었다가 이제 중학교 때 학교를 못 가게 됐잖아요. 그렇지. 우리 팬데믹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많이 우울해졌고 막 집에만 있었는데 제가 그런 거 좀 무서워했어가지고 그때 그림이 저한테 제 되게 힘이 많이 됐거든요. 너도 그림이 너한테 힘이 됐어?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저도 그때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너랑 나랑 너무 비슷한 거 아니니? 미술을 좋아했던 두 사람은 꿈을 향한 과정까지 닮았군요. 멘토와 멘티의 진솔한 대화가 오고 가는 길. 하지만 평탄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잘 걸어가던 수민이가 두통을 호소합니다. 머리가 살짝 아파요. 네, 좀 살짝 조금. 계속 지속되니? 네, 그냥 네. 행여 대원들이 신경 쓸까 묵묵히 참고 왔던 수민이.
울림 원정대를 이끄는 이상배 대장도 통증을 참아왔습니다. 여기 밑에서 와갖고 머리 꺼징해갖고 밑에서 원정대 대원들은 오고 또 아프다면 또 용기 없고 도전 정신 없어질 게면 아주 참느냐고. 그래서 응? 참고 막 올라오다 보니까 경련이 생긴 거 아니에요? 아유 참지 마시고. 참는 것도 있고 또 처음 이렇게 또 계속 오랜 시간 한 4시간 이상 걷고 다시 쉰 다음에 출발했는데 계단이 높다 보니까 돌계단에 욕심에 그냥 다리에 힘을 팍 주는 순간 양쪽이 확 걸렸어요. 그래갖고 아픈 거야. 그러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나보다는 동행하는 대원들을 생각하며 걸어왔던 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어느새 해발 3,000m 고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거는 도바토라고 하는 삼가리. 삼가리. 삼거리. 우리 가는 데가 어디예요? 어디 가는 건데 이제 올라가야 돼. 뭐라 써 있어요? 고세군다 가는데요. 우리 오늘 달래바티 가고 내일 중간에 하고 모레 고세군다. 갈림길에서 잠시 쉬어가는데요. 힘들고 지친 이 분위기를 흥겹게 띄우는 멘토가 있습니다. 울림 원정대 분위기 메이커 한정호 교수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 그러니까 뒤에를 다 까먹어서 제가 기억나면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팔딱고객 같은데 그래도 우리 또 도전해야 돼. 노래도 들었으니까 용기 내서 올라갑시다. 여러 학설이 있네. 아 그게 원래요. 여러 학설이. 아리아리하고 쓰리쓰리라는 애가 살았고 엄마가 아라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라리가 났네. 아니에요. 아빠는 아리랑이에요. 아리랑. 속지 마. 절대 아닙니다. 아리랑이 온 저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아리랑을 갖다가 지어냈어. 제가 한 얘기가 떠오를 거예요. 엄마가 아라리랑. 이런 노래 처음 들어보지 않아? 학교에서 배웠어요. 학교에서 저 진도아리랑이랑 정선아리랑이랑 너영나영이랑 그 뭐였더라? 배웠구나. 네, 사슬남본가랑 그 뭐였더라? 하나는 기억이 안 나요. 아, 릴리리아. 일일이 한번 해봐. 릴리리야 하니나 노난 실로 내가 들어간다. 릴리리리리리야 얼씨구 정상초로 불 밝혀라. 믿었던 나 항군이 다시 돌아간다. 릴리리리리리야 이렇게 배웠어요. 어우 훌륭합니다. 강 교수님 은퇴해 이제. 힘겨웠던 발걸음도 구성진 노래 가락과 함께 힘을 실어보는데요. 동행은 이렇게 함께 하기에 더욱 특별한 거겠죠. 가파른 산길, 안개가 자욱한 자리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대원들은 무사히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여기 약간 어슴풀에 불빛 있는 거 보니까 이 산 넘어서 뒷면이다. 이 길로 가요 그냥? 네. 저 우리 회장님하고 민마 저기서 나오고 있어. 자 이제. 너무 힘들어. 너 대단한 일을 해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혜민이 기특하다.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고 빛을 따라온 길. 다 같이 박수. 다 모이세요. 다.
아이고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지. 도현이 마지막. 서로가 서로의 길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오늘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쳐. 자,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야. 한기선은 너무 고마워. 아 이거 한 박자 없었으면 씨. 아유, 고생하셨어요. 아유 우리 아토. 힘든 하루 끝에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죠. 효민이의 한마디와 함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성장한 하루로 시작합시다. 출발! 정상을 향한 여정. 8명의 대원들은 해발 4,000m가 넘는 다음 목적지로 향하는데요. 산소가 부족한 고지대를 오르며 체력의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멘토 김기숙 선생님은 이날의 기억을 일기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유독 기억에 오래 남는 코스다. 아침 출발 몸풀기부터 시작해서 효민이의 출발 신호에 맞춰 오르막이 시작되고 계속 오르막이었다. 4610 라우나비나 패스까지 오르는 유일한 희망은 저 설산의 언덕을 오르면 첫 번째 여정의 하이라이트 구사인쿤다를 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설산을 사방으로 볼 수 있고 호수가 펼쳐진 구사인쿤다의 모습은 어떻게 펼쳐질까의 궁금증에 발걸음도 가볍게 출발했지만 나의 체력과 처음으로 올라보는 4,000m 이상에서의 고산 증세는 어떠할지 또 숨이나 쉴 수 있을지 걱정이었다. 높고 험준한 대자연의 위용을 마주하며 두려움이 스스로를 가둔다는 해발 4,000m 고지. 나란히 같은 길을 걷는 멘토와 멘티에겐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짝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되게 조용한 아이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기숙사를 같이 쓰고 이렇게 계속 붙어 살다 보니까 이게 살짝 대화 방식에도 그렇고 리액션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거 보면은 그런 걸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인기도 많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리액션이나 대화 스킬 같은 게 좀 부족해서 제 대표님이 그걸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 내성적인 건 중요하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그거는 내가 표현력을 안 했을 뿐이야. 표현을 안 했을 뿐인데 실제는 폭발적인 힘이 있어. 은상이 가지고 있는 힘을 제대로 못 느낀 거야. 표현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건 내성적인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표현을 잠재력인 힘을 표현력을 개발하면 되는 거야. 표현력하고 소통 방법. 도연이와 멘토 김동현 대표도 속 깊은 대화를 이어갑니다. 프로그램 만들고 싶은 거 생각해 본 건 있어? AR 캐릭터가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좋지. 근데 중요한 거는 네. 그게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느냐 그건 것 같아. 네. 그런 것도 생각해봤어? 예, 생각은 해봤어요. 어떤 도움을 주는 것 같아? 아무래도 장소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어서 길을 안내해 주는 것만으로도 길을 찾을 수 있으면 엄청나게 편안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AR 캐릭터를 스스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친숙한 캐릭터가 나와 더 반가운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혼자 여행해도 안 외로울 것이다. 네.
좋은 생각인데 네.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 지금으로서는 도현이가 생각한 게 참 유익하고 좋은 프로그램일 수 있는데 네. 앞으로는 내가 그걸 어떻게 더 발전시켜 볼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네. 지금 여기도 보면 이런 데서 조난이라도 당하면 네. 정말 큰일이잖아, 그지? 그죠. 그러니까 다행히 그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네. 또 다른 기능들을 꼭 생각해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추가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돼. 그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우리들 저마다의 가슴 속엔 꿈이라는 꽃봉오리가 있죠. 화려하게 피어오를 날을 기대하지만 언제 피어오를지 또 제때 피지 못하고 지지는 않을지 불안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그것은 마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낯선 길을 걷는 것과 같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척박한 길을 만나기도 하고 거대한 장애물을 만나 좌절하기도 합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울림 원정대 역시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은 언제쯤 환히 보일 것이며 가슴 속의 꽃봉오리는 언제쯤 화려하게 피어오를 수 있는 것일까요?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않고 끈기 있게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계속되는 오르막길에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도 다반사. 이럴 땐 잠시 숨을 고르고 쉬어가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내뱉을 때는 조금씩 다시 한번. 어때? 괜찮아요. 지금 다리가 많이 힘이 풀려서 그렇거든? 네.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가자 우리. 네. 어제보다 시간이 조금 여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얼마쯤 걸었을까요? 해발 4,600m 지점에서 아름다운 호수를 만났습니다. 가슴이 탁 트이는 풍경, 수르야 쿤드입니다. 울림 원정대 대원들은 저마다의 바람을 담아 돌탑을 쌓아봅니다. 여기 좀 아니니까 바꿔서 얘를 쌓고. 그래. 그다음 요걸 쌓고. 아니 안 맞았어. 균형이. 됐네. 또 올려봐. 거기 있네. 야 남의 꿈까지 해. 안돼. 조심. 올려봐. 우리가 만든 거야. 우와. 성공. 도현이 잘 성공했어. 오, 도현이도 잘 쐈다. 호수를 지나 또 다른 호수. 해발 4,380m. 한계를 뛰어넘어 신의 땅, 인간의 길이 공존하는 거대한 호수를 마주했습니다. 대원들의 가슴도 벅차올랐습니다. 오르면서 점점 이게 숨이 가빠져오는 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이게 올라오다 보니까 주변의 경치도 되게 멋지고 올라오면서 조금만 더 하면 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올라오니까 금방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예. 안 힘들어요? 자, 힘든데 그래도 행복해요. 최적대급이에요. 살면서 느껴본 적이 없는 힘듦입니다. 진짜 올라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올라오는데도 끝나지가 않아요. 오르막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오르막길을
함께 올라섰습니다. 다시 밝아온 호수의 아침. 누군가는 신성시 여기는 이 땅에서 또 누군가는 더없이 평범한 일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힌두교 성지라 불리는 이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삼주창이 시바의 신을 상징하는 시바의 신의 무기래요. 그래서 원래 힌두교의 3대 신이 있잖아요. 힌두교에 수많은 신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창조의 신인 브라흐마고 그다음에 브라흐마가 창조한 이후에 온 우주를 균형을 맞춰주는 비슈누가 있고 그다음에 파괴를 하는 신이 시바예요. 많은 무슨 만화나 영화나 이런 소재 시바의 신이 나오면 아주 무서운 얼굴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주인공이 나타나서 시바를 이기거나 말리거나 비슈누의 힘을 받아서 나오는 게 뭐 인도 영화뿐만 아니라 그 서구 영화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시바의 신을 믿는 이유가. 그래서 책을 찾아봤더니 그 말이 나와요. 시바의 신은 좋은 것도 파괴하지만 나쁜 것도 파괴한대요. 그래서 악몽도 파괴하고 병도 파괴하고 그래서 비슈니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균형을 맞추는데 없어서는 안 될 신이다. 그래서 또 인도 사람들이 여전히 믿는 중요한 신 중에 하나래요. 저 밑에 나가는 길에도 있더라고요. 엄청 큰 삼지창. 신이 이곳에 존재한다면 두려움과 나약함도 모두 떨쳐내길 바라며 발길을 이어갔습니다. (1000m) 고지. 함께 생활한 지 일주일이 다 되어서야 마음을 터놓는 멘토와 멘티도 있습니다. 노래로 흥을 돋우는 멘토 한종호 교수와 차분한 성격의 수민입니다. 다른 멘토분들은 좋은 말 해주시는데 왜 안 해주시나요? 아이 솔직히 듣고 싶어? 너 법정 스님이라고 혹시 알아? 그 스님 수필집을 좋아했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와서 아 스님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대. 그랬더니 스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랬어 대놓고. 야 이 사람아 당신 이제까지 살면서 좋은 소리 못 들어가지고 좋게 못 사냐고. 사람은 좋은 말을 많이 부족하게 들어서 좋게 못 사는 거 아니야. 어차피 본인이 살다가 어떤 이유든 어떤 우연으로 깨닫게 되면 나쁜 길로 들어설 수도 있는 거고 좋게 살 수도 있는 거거든. 그 상황에 자기가 결심을 해야 되는 거지. 좋은 소리 밤에 해봤자 소용없어. 난 그렇게 생각해. 내가 너한테 좋은 소리 박날 한다고 네가 여기서 깨우쳐서 갑자기 아 교수님 저 깨달았어요. 갑자기 저 부처님 같은 삶을 살래요. 이게 바로 한종호 교수만의 애정 담긴 조언입니다. 그런데 챙겨야 할 멘티는 수민이뿐만이 아닙니다. 물 좀 입 좀 헹궈서 뱉어내. 물을 입을 헹궈내서 뱉어내. 난 그냥 총감독으로 따라왔는 줄 알았어. 우물우물해서 미끄러지 가방 좀 내려놔. 미끄러지 있니? 높아지는 고도에도 잘 견뎌왔던 도연이가 얼굴이 부어올랐습니다. 무리했던 몸이 결국 탈이 난 걸까요? 괜찮겠죠? 응, 괜찮을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회복력이 빠르니까. 안 되면 뭐 업고 가야지 뭐. 그래도 다행이다. 내리막길이다 오늘. 좀만 힘내면 이제 점심에 맛있는 거 준다니까 점심 먹자. 고산증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전에 보니까 고산증이라고 겁먹기 시작하면 사람이 공포 때문에 더 숨이 차고 막 무서워지거든. 너는 지금 고산병이 아니니까 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 물병 내가 가져갈게.
많이 아파? 아니요. 김동현 대표는 어느새 도연이를 챙기고 있습니다. 두꺼운데? 물이야. 힘내자. 하나 볼까요? 잠깐만. 이거 한쪽만 놓고. 김도현 대표 할래? 어깨동무 하는 게 나아. 이게 은근히 편해. 그대로 어깨동무 하고. 은근히 편해. 이런 동행이라면 어떤 길도 두렵지 않겠죠. 도연이는 어땠을까요? 이제 당일에 피곤해서 못 썼고 힘들어 죽을 뻔함. 예, 제 기준에선 매우 위험했고요. 이제 은상이가 매우 등산을 잘해서 부러웠습니다. 이제 대원들은 마지막 여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오르막길이 시작이잖아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늦어진다고 다급해하지 말고 또 자신 있다고 너무 빨리 가지 말고 서로 호흡을 맞춰가면서 안전하게 다음 목적지까지 잘 가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출발해봅시다. 히말라야 마지막 여정은 해발 4,984m 체리고리 정상으로 향하는 것. 꿈의 방향을 스스로 찾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막연한 꿈 앞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때론 주저앉기도 했던 지난날. 하지만 방향만 잊지 않는다면 언제든 꿈은 목표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죠. 나의 꿈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을까요? 또한 무엇을 향해 흐르고 있을까요? 꿈을 향한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생각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과정을 캔버스에 옮겨놓은 멘토가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가 취미라는 울림 원정 대장 이상배 대표입니다. 우리 울림원정대 전체를 전 대원들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처음 만난 그 출렁다리라 재미있게 하고 또 여기 네팔에 신들 모시는 빨디누츠 파남부가 있어갖고 해갖고 너무 고마워갖고 우리 촬영팀도 있고 그래서 한번 남기고 싶었습니다. 모든 이들을 꿈꾸게 하는 대자연의 장엄함. 울림 원정대는 함께라는 이름으로 정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오르막길 뒤에는 다시 내리막길. 내리막 지나면 다시 오르막. 우리의 삶을 꼭 닮은 히말라야의 여정. 인생도 히말라야도 오르막과 내리막의 조화가 있기에 아름다운 거죠. 울림 원정대는 이곳에서 동행을 배웁니다. 동행은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동행은 서로를 배려하는 것 같습니다. 동행은 아름다운 예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행은 서로 의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밤을 보내고 정상을 향한 마지막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자, 울림원정대 체리코리를 반드시 정복한다. 화이팅! 목적지는 체리고리. 울림 원정대 대원들은 동이 트기 전부터 서둘러 길을 나섰는데요. 언덕에서 아침을 여는 동물이 있습니다. 와, 어떻게 털이 저렇게 길지? 얘네 아침부터 뭔가 이런 거 느낌이야. 표정이. 하지만 새벽 날씨가 만만치 않습니다. 온몸으로 추위가 느껴지는데요. 너무 추워. 수민이도 많이 추워? 너무 추워. 손 칭칭 쌌는데? 네? 옷 많이 입었는데 추워? 네, 손이 너무 시려. 손이? 네. 손이 너무 시렵고 콧물이 계속 흘러나와요. 조금 지나면 뭐 따뜻해지겠죠? 지금 새벽 시간이라 조금. 제발 따뜻하게 해주세요. 약이라도 껴안고 싶어요. 햇빛은 아직 산 끄트머리에 걸려 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는 물론 가파른 산길도 헤쳐나가야 합니다. 울림 원정대는 혹독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숨이 턱턱 막히죠? 예, 아이고 오늘은 원래 체리베리답습니다 오늘. 체리베리? 네. 저 밑에 올라올 때 옷 좀 틀리죠, 대장님? 아이고 확실히 틀립니다 오늘. 올라가시죠. 체리코리라 틀립니다. 은상이 좀 어때? 자, 아직 쌩쌩합니다. 아, 오케이. 예. 역시 달라. 날쌘돌이 은상이가 그렇듯 이번 여정은 멘티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지난번에는 네가 앞섰는데, 네가 뒤섰는데 지금은 네가 나를 양보하는구나. 이 며칠 사이에 이게 가능한 일이니? 애들은 체력이 느는 것 같고요. 산에 적응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멘토스로 지쳐서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아요. 내가 네. 쉬라고 나더러 앞에 가래요. 자기가 앞에 가면 아니 효민이가 앞에 가다 쉬고 나는 따라가고 그러니까 내가 지칠까봐 뒤따라오겠대요. 라우레비나에서의 반대. 절 도와주셨죠. 효민이 맞니? 며칠 사이에 이게 가능하다니 젊음이 좋다. 아니죠. 선생님이 절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도 선생님을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 네. 은혜를 갚아야죠. 야, 며칠 사이에 이렇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거니? 새가 날아든다. 다시.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이 산에는 뻐꾸기야, 뻐꾸기. 힘들다. 예, 우리 노래 부르면서 합시다. 아리랑 하라리가 났네. 한 교수는 여기에서 노래도 하는데 나는 걷기도 힘이 드는구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이 땅을 지난 수많은 발자국은 이렇게 노래가 되고 이야기가 되었겠죠. 어느덧 따스한 햇빛이 원정대를 비춥니다. 해발 5,000m를 향하는 길. 혹독한 자연 환경에 맞서
꿋꿋하게 길을 만들어가는 울림 원정대. 하지만 체리고리를 향한 여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고, 힘듭니다. 숨이 찹니다. 이게 마시고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라오려고 하는데 많이 담아서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장엄해요. 그냥 딱 한마디만 끊어서요. 그냥 길게 하면 또 그러니까. 이미 체력이 한계에 다다른 한정호 교수는 인터뷰도 쉽지 않은 상황. 뭐 생각나는 사람이 좀 있어요? 엄마요. 최근 건강이 악화된 어머니 생각에 아들은 못내 마음이 쓰였나 봅니다. 정상으로 향하며 대원들은 수많은 감정들을 마주합니다. 누군가에겐 미안함, 또 누군가에겐 벅차오름. 하지만 이대로 지체할 수는 없습니다. 가자.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해발 5,000m를 향한 걸음은 자신의 한계를 이겨내고 묵묵히 나아가야 합니다. 숨이 잘 안 쉬어지네요. 그래서 좀만 움직여도요, 너무 근육이 피로해요. 그리고 막 졸려요. 끝이 보이지 않았던 길. 우리 다 왔잖아. 드디어 위기를 이겨내고 가장 먼저 정상을 밟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날쌘돌이 은상이와 이상배 대표입니다. 은상아 살았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상아 이것도 하고 나중에 잘 되자. 호응도 하고. 등반대내 선두를 지켰던 두 사람은 한결같은 걸음으로 체리고리에 도착했습니다. 자신감은 덤으로 얻었죠. 일단 제가 살면서 제일 높이 올라온 산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힘들면서도 약간 개운하고 되게 약간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느끼는 게 좀 많고요. 이게 올라오면서 힘든 것도 많았듯이 저도 살아가면서 앞으로 힘든 거 지금 생각하면서 잘 극복하려고 합니다. 와. 두 발. 한 발. 한 발 더. 오! 야! 오! 이리 오거라. 정상이야.
효민이와 김규숙 선생님도 정상에 섰습니다. 아유, 정상이네요. 아유, 힘들어라. 아이고 힘들어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다 왔어. 수고했어. 와. 괜찮아? 괜찮아? 고생했어. 숨 쉴만해? 숨. 그래도 허리 펴고 숨 들이마시고.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좀 나? 예, 고생했어. 힘들다. 고생했다. 진짜로 올라왔네. 제거리. 고생했어요. 그친가? 우리 앉을래요. 너무 무서워 있겠어요. 히말라야의 여정을 통해 모두들 성장했던 시간. 여리고 나약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고 꿈 앞에 나아간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은 그 지금까지 가장 높이 오른 게 몇 미터세요? 지금이야. 아니 지금 말고요. 나도 지금이 제일 높이 오른 거고 이 전에는 네. 우리나라에 있는 산이었지 다 거의. 그래요? 1950m 이런 거. 선생님도 이제 이만큼 성장하신 거네요. 그렇지. 함께 성장했지. 그죠. 히말라야를 통해 꿈을 발견하고 꿈을 향해 도전했던 울림 원정대. 동행을 통해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멈추어 돌아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름다운 도전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